안녕하세요, 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장문으로 쓰다가 그냥 지웠어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 댓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구쟁이 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이 영상을 왜 이제야 봤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현재 20대 후반 가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매출도 나오지 않고 솔직한 심정으로 고객 한 분 한 분 등쳐먹는 기분이라 제 양심상 판매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은 밥벌이를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을 통하여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 중인데 그렇다면 매장에서는 가죽 소파로 판매를 해야 맞는 걸까요? 패브릭을 비싼 가격에 가져왔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의 60% 이상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 실체를 알고 나니 패브릭 소파를 비싼 돈 주고 가져와 판매하는 것이 회의감이 듭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참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구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10대 후반이었지만 전업으로 시작했던 게 29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가구 매장을 운영을 시작했고 요즘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힘드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고객 한 분 한 분 등쳐먹는 기분이라 제 양심상 판매를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밥벌이 때문에 판매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나이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가구 판매를 시작했을 때 그때 판매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가구 판매 첫 달에 그 가구점에서 제가 매출 1위를 했습니다. 판매 전무, 가구점에서는 보통 뭐 상무, 전무, 뭐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때 판매 전무하고 판매 부장이 있었는데 제가 매출을 1위를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마진율까지 1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제 개인 매출이 7천만 원이었고 마진율이 30%가 넘었었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팔았어요. 이게 소재가 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게 왜 비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기 쉽고 마진이 많이 남는 것만 주구장창 밀어서 팔았었죠.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누군가에게는 할인을 많이 해줘서 마진율이 얼마 안 나오면 좀 수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아가지고 그 마진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이 때는 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고 돈을 벌어야만 했었고 제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아마 3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팔면서 미안한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스타레 아까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지금 이분이 고민하는 건 포인트는 양심이거든요. 밥벌이는 해야 되겠는데 장사는 안 되는데 손님에게 팔기 쉽고 마진이 많이 남는 걸 팔면 편한데 자기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저도 사실 되게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가구 시작할 때. 가구는 비수기가 명확하거든요. 여름에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수기고요. 근데 여름이 좀 더 심해요. 여름 되면 매장이 좀 헐빈해집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안에 물건 팔아가지고 이제 월세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매장이 밀도가 헐빈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버는 돈으로 다시 물건을 좀 채워놓고 밀도가 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다시 물건을 좀 빼면서 헐빈해지고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제품이 조금 더 고급이 되고 밀도가 좀 높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가구 소재들을 겪어왔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자, 초생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뒤에 스플리트 가죽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본디드 레더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어레더가 나왔고 기능성 패브릭이 나왔고 그리고 실리콘 소재의 소파가 또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가죽 소파거든요. 물론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최근 거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또 뭔가 새로운 소재가 나오면서 이 기능성 패브릭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초생피 소파 팔아가지고 1, 2년도 못 쓰고 다 벗겨지고 스플리트 가죽 팔아가지고 다 벗겨지고 본디드 레더 팔았더니 그때는 본디드 레더가 뭔지도 몰랐죠. 뭐 롤 가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손님한테 판매했는데 손가락으로 쑥 누르니까 구멍이 뽕 나는 거예요. 이 가죽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죽 장갑이나 가죽 벨트나 지갑을 보더라도 가죽은 굉장히 질기잖아요. 근데 오늘 배송을 했는데 가죽에 구멍이 났다는 거야. 이게 뭔가 해서 가봤더니 그냥 쑥 누르니까 구멍이 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도매하는 사람한테 항의를 했더니 가죽이 맞대. 그게 무슨 가죽이 이런 게 가죽이 다 있냐.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게 그게 본디드 레더라는 거였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피부가 닿는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에 쓰면 되는 게 아닌데 이 장사치들이 그런 것들을 소파에다 많이 썼었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소재에 대한 건 일단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결국은 검증되지 않은 소재가 소파에 쓰이게 되고 고객은 결국 유료 테스터가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 가구인들이 또 그런 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요즘 이게 유행한다 하니까 이게 잘 팔린다 하니까 그냥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그냥 장사꾼인 거죠. 모르고 그런 건 저는 이해하는데 그걸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건 장사치라고 봅니다. 장사꾼이든 장사치든 그런 부류들은 사업가가 되기는 불가능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댓글을 써주신 가구쟁이님이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시겠지만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구계의 후배시니까 제가 조금 주제 넘게 조언을 하자면 장사치나 장사꾼이 되기보다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만 명확하게 잡고 가신다면 당장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도 바른 길로 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미천하지만 제 노하우를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네요. 도와드릴 용의가 있고요. 좀 어려운 시기에 힘내서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드립니다. 진짜 부럽네요. 29살 때 그런 긍정적인 고민을 하신다는 게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좀 많이 부럽고 저보다 훨씬 빨리 보다 큰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이니까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네요.